최악의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가 다시 올라서 물가를 못 네. 잡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세지고 아직은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골드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음. 그렇게 안전 자산은 미국 채권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 저자이신 팽도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를 출판하게 된 안필호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음. 투자가와 제 원래 캐릭터인 치과에서의 삶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한 4개월 정도 동안 이제 6만 달러 선에서 조금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한 5만 8천까지 갔나요? 또 한화로 지금 8,600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좀 네네.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제일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AI 같은 주식 같은 섹터 있잖아요. 이거는 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 처음부터 4, 5, 6월에는 별로 장세가 좋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음. 4월, 5월, 6월에는 우리가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장기채를 늘릴 거야. 그럼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즉 우리는 유동성을 줄일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를 오래 했지만 요번에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아질 걸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4월 초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4월에는 세금 이슈도 있고 단기채 발행도 줄여서 유동성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채라는 게 미국의 국채 중에서 1개월, 3개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줄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더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그래 4월 초부터 빨리 떨어지니까 한번 반등하면 빼야지 했는데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음. 투자를 잘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음. 제가 생각할 땐 비트가 뭐한 10%에서 20% 빠지면 알트가 2, 30% 빠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알트가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빠진 거의 음. 원인은 그냥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유동성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뭐, 많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하반기에 한다 아니면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뭔가 재정 정책으로 유동성을 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유동성을 7월 달부터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델런이 어쨌든 우리 보스인 우리 음.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주려면 7, 8, 9에 유동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산 시장이 좋아야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보통 8월 달에 미국의 자산 시장이 좋아야만 네. 대통령 당선 확률이 8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반드시 8월 달 근처, 그러니까 선거 한 3개월 전에는 반드시 주식도 좋아야 되고 비트코인도 좋아야 음. 되고 자산 시장이 모든 게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네 네. 델런이 제가 자네 델런이라는 입장에서도 음. 오히려 4, 5, 6에 좀 장세가 안 좋다가 7, 8, 9에 쭉 네. 좋아지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그쵸. 오히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7, 8, 음. 9에는 우리 핫썸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7월 달부터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7월 19일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 보호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네. 정도 7월 19일에 그 실체가 딱 드러나면 오히려 알트도 7월 19일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또 일봉상으로 보면 비트코인 121선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뭐 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참고하는 지표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음. 사람들은 121선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61선도 보고 보잖아요. 근데 네. 121선의 의미는 원래는 주식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원래 네. 6개월 동안에 그죠? 그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네. 주식 시장이랑 또 사실은 코인 시장은 좀 다르잖아요. 주식은 보통 그쵸. 우리가 6시간 반이나 7시간 열려 있는 시장이고 우리는 24시간이 걸려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음. 주식에서 왜 5일선을 보냐면 일주일 거 보려고 21선은 한 달 걸 보려고 근데 음. 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121선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본인의 기준인 거죠. 저처럼 네. 장투하는 입장에서는 121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음. 또 PCA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뭐 그 토론도 아까 보면 좀 잘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많이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코인니스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선 토론회 이후에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67%, 바이든 한 음, 22%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호화폐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는 암호화폐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토론회도 잘 끝났고 오늘 PC 지표가 음, 잘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도 오히려 6만 3천을 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차트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6만 3천 얼마를 좀 넘어가면은 좀 안정적이에요. 6만 5천 4백을 넘어가면 아주 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장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참고 지표일 뿐, 뭐 음, 200일선이 깨졌다고 꼭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21년도도 차트를 보잖아요. 네. 200일선이 깨졌는데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장 자체가 끝났다. 지금 뭐 어떤 상승장 속의 조정이 아니고 이제 뭐 비트코인은 끝났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뭐 상승장 속의 조정이 맞을까요? 좀 맞다면 좀 어떤 근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라는 측정에서 보면 7월 음, 달부터 유동성을 줄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선거가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ETF가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사실은 미국 주식 시장과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쵸. 요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내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줄어든 것도 있고 음, 엔비디아나 미국 주식이 잘 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ETF 자금 중에 85%가 개인이고요. 10%가 헤지펀드, 5%가 기관이거든요. 85%의 개인은 언제든지 팔고 새로운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많이 옮겨갔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추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RVI라고 해서 뭐 과매도 지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올해 5번의 과매도 구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다 올랐고요. 요번에 6번째 음, 과매도가 떴어요. 그럼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음, 차트 보는 사람 중에서 다 이제 대부분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RSI가 있거든요. 일본상 지금 RSI가 과매도 구간에 떴는데 보통 그렇게 음, 되면은 한 달 내에 큰 반등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 지표들을 또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MVRV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현재 네, 가격이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보는 그 지표가 있는데 현재 아주 고평가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 저희가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큰 사이클이잖아요. 제 그쵸. 책에도 저술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 여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 물론 지금 시즌 종료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리고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부분 주식이 다 좋았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이 음,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ETF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과 많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올해 비트코인이 다 좋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음,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그때 거의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5만 6천 원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그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정입니다. 저희는 음, 떨어지면 그냥 뛰어서 그냥 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프가 빠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 김프가 빠지면서 하락이 왔을 때는 조정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김프도 많이 줄었고 급격한 하락은 사실은 상승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알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미를 많이 털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음. 작가님, 그러면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프도 과거에 제가 한 2달 전인가 작가님 인터뷰했을 때 김프가 빠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가격이 하락하면 상승 장속이 조정인데 김프가 버티는 상태에서 급격한 하락이 왔을 때는 진짜 하락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게 네, 맞는 맞아요. 건가요? 제 기억이?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거의 그 보면 지금 김프 지표가 거의 많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1.2% 네. 이 정도 되니까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음.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저희 판단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그 진짜 폭등 상승 후에 정말 시즌이 종료된 하락장으로 갔을 때는 김프가 뭐 몇 퍼센트일 때 이렇게 좀 하락이 왔었나요, 그때는? 보통 그냥 10% 20%에서 그냥 쭉 같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상승장이 음, 김프 낀 상태 그 정도에서 그냥 쭉 빠졌거든요. 근데 어, 지금 같이 김프가 뭐 1%, 2%는 아주 그냥 정상적인 거니까 이번에는 저희 그뭐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임에서는 이번에는 아주 그냥 정상적인 거다라고 좀 판단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시즌이 종료되는 하락장일 때는 왜 김치 프리미엄이 10%, 20%가 있고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하지만 조정이라고 보실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적은 걸까?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그걸 항상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하락을 할 때는 기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긴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즌 아웃이 뭐 이건 이제 뇌피셜인데 지금이 시즌 아웃이 아니라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큰 벤처 캐피탈의 투자사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계속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시즌 아, 종료면은 고용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큰 그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럼 걔네들은 어떠냐면 투자사들은 어쨌든 투자한 금액을 다 이윤 추구를 하고 자기 음, 코인들을 나쁜 방법이지만 개미들한테 넘기고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큰 음, 프로젝트들이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합쳐지는 카이아도 3, 4분기에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패치 AI랑 기억나시죠? 그 세계 인공지능 코인이 세 개 합쳐지는 것도 아직 안 맞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큰 프로젝트들이 뭔가 나오고 뭔가를 해야만 시즌 종류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왔고 좀 더 뇌피셜적인 건데 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IPO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네, 불장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서클이라는 회사가 또 IPO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음, 올해 말 내년 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도 보면은 불장일 때부터 상장을 하잖아요. 그쵸. 하락장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불장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서클이라는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음, USDC를 발행하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 자체가 지금 저희 IPO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불장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불장 남아있지 않을까. 음, 그렇군요. 그럼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광기에 좀 이렇게 광기가 있을 만큼 정말 이렇게 뜨거운 불장이 와야 김치 프리미엄도 이제 끼고 가격도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더 그 내가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맞아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건 저희들이 궁금한 건 뭐 이제 알겠어요. 뭐 비트코인 시즌 끝나지 않았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그럼 오르냐? 비트코인 언제부터 오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좀 근데 어떤 비트코인이 뭐 네, 언제 오를지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 네,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마운트 곡수 물량이 또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악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마운트 곡수 물량의 반 정도를 받을 사람들이, 그죠? 미리 뭐 쉽게 해서 뭐 이런 헤지 펀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고 뭐 그걸 음, 좀 어려운 말로 땅이라고 하나요? 바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돈을 음, 받고.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반 정도는 벌써 돈을 받아갔고 반 네, 정도만 남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배트를 던져야만 하락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7월 초부터 상한이 이제 시작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는 좀 출렁출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7월 초부터 반드시 지금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 오늘도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많이 밀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어느 음, 정도냐면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왜냐면 계속 너무 밀리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을 당선시킬 수 가장 있는 좋은 방법은 여론이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좋고 주기 좋고 상황도 좋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음, 8월 달부터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부터 네, 그리고 저는 비트가 2억을 찍는다는 건 아직도 변함이 없거든요. 비트 2억 간다. 네, 왜냐면 아직 이제 요번이 거의 한 쌍바닥 정도 찍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6월 1일부터 매일 이더리움을 사고 있어요. 매일. 내일요. 네. 제가 책에서 보면은 제가 이더리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제가 이제 네, 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은 이더리움을 안 좋아하지만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더리움을 제가 적극적으로 사라고 했잖아요. ETF 되기 네, 전부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지금 샀던 사람들은 아직 수익이거든요. 이 하락장에도. 그때 네, 포트폴리오 짤 때도 제가 분명히 50% 정도는 이더리움을 담고 나머지 알트를 담으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장에서는 사실 방어력이 제일 좋은 게 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저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더리움을 지금 매일 사고 있어요. 오늘도 100만 아, 원어치 샀는데 어제처럼 좀 비트코인이 좀 이더리움이 좀 올라가면 뭐 10만 원도 사고 떨어지면 음, 100만 원 사가면서 그거를 이제 아주 잘게 쪼개서 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책에서 잘못했던 건 뭐냐면 돈이 생기는 대로 그냥 몇 천만 원씩 그때 팍팍팍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지금은 네, 그냥 아주 잘게 쪼개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사니까 오히려 음, 심리적으로 쌀 때도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에 음, 계속 사겠다. 이런 마음을 음, 가지고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지금 네네. 시점에 네. 가장 우리 코이너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다면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락한다고 파는 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월요일도 그렇고 그러면 급격한 좀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맞아요.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음, 그렇게 급격한 하락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급격한 하락에는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급격한 하락일 때 내가 시기에서 좀 시드가 좀 여유가 있다면 파란불에 조금은 사는 거.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10만 원에다 20만 원인데 계속 이더리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코인이 네, 그렇게 많은데 왜 이더리움을 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는 거거든요. 뭐 온도도 있고 여러 음,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믿고 있는 거는 비트하고 이더니까 조금 네, 조금씩 사는 습관. 그러니까 파란불에 좀 사고 빨간불에 나중에 팔 거니까. 음,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알트는 3개월에 끝나요. 음, 알트장은.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지금 이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약에 평단이 1,600원인데 뭐 이렇게 만약 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면 16,0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안 봐가지고 보면은 제가 이거를 만 원에 팔 거다, 만 원에 팔 거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제가 중간에 1,400원이나 1,000원이나 900원이나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쵸. 나는 만 원에 팔 거니까. 왜냐면 나는 시총이 10조까지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때까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이 위안이겠죠. 사실은 떨어진 음,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는 이거를 그 가격에 팔 거라고 판단했으면 일단 사실 네. 지금 가격보다는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네, 작가님 또 그 공동 저자이신 필님을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뭐 이런 하락기 때 마이너스 뭐 80% 갔다가 뭐 60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알트코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럼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없고요. 중간에 항상 조정을 거치거든요. 음, 특히 어느 정도 맛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빼고 개미를 한번 털고 보통 가는 패턴이 되게 많아서 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우리가 NFT하고 메타버스였었잖아요. 21년에는. 그럼 올해는 네, 뭘까요? AI랑 RWA가 좀 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는 AI랑 RWA 코인을 꼭 그 포트에 담으면서 음,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정말 내가 이 코인을 믿는다면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포트 음, 구성이 항상 이더리움은 50% 아니면 비트가 50%가 있은 다음에 나머지 네, 알트에서 우량 알트를 담으면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AI가 안 갈 음,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음, 기다리면 그리고 또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예전에 21년도 5월에 그 붓다빈 맞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도 나스닥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비트만 하락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네. 나스닥은 잘 가고 있죠. 그쵸. 미국 주식 잘 오히려 가고 더 있죠. 좋은 거죠. 왜냐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낙수 효과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나스닥이 음,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면 그 돈이 이제 밑에 하단까지 올 거거든요. 왜냐면 네, 유동성을 공유할 거니까. 그래서 음, 어쨌든 저희가 시즌 종류가 아니에요. 계속 또 투자를 할 거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처럼 오래 투자한 투자가들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에 베팅하는 거니까 경험상 지금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기다리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요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딱 말씀해 주시지만,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잖아요. 그 네. 알트코인 중에. 그러면은 지금 뭐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좀 뭐 5, 60% 떨어졌다. 그럼 이거를 좀 잘 버티는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거나 이더리움으로 팔고 갈아타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어쨌든 시체가 많이 물려있는 코인들은 사실 음, 오래 가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2017년도에는 알트코인 전부 다 갔어요. 21년도에는 만약에 뭐 40%만 갔어요. 그럼 요번에는 음. 20%만 갈 것 같아요. 상위 그냥 골라서 알트코인 뭐 1000개 있으면 200개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 그렇죠? 네. 왜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코인들을 전부 다 끌고 갈 만한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금이. 그래서 음, 일부러 물려있는 시체들이 많은 코인보다는 오히려 신규 코인들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재미도 많이 없고 물려있는 시체들이 없는 코인들을 테마에 맞게 보내는 거. 그래서 AI 코인 중에서도 쉽게 해서 뭐 요즘 코인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AI 코인 아니면 RW 코인 중 아니면 뭐 쉽게 해서 뭐 디핀 뭐 그러니까 음, 요즘 뭐 테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들.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따라가는 게 수익에 좋지 않을까.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샌드박스가 지금은 대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제가 계속 가꾸면서 있으면서 만원 갈 거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 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 그럼 좀 테마에 맞는 걸로 지금 내게 좀 손실을 받더라도 팔고 갈아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걸 이제 포트의 재조정이라고 하는데 추세에 맞는. 추세에 맞는. 그리고 지금 누가 관심 코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인 커뮤니티에서도 가는 놈이 간다. 가는 놈이 간다. 그리고 센 놈이 간다. 센 놈이 간다.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해서 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센 애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많다는 거잖아요. 온도는 거의 안 네. 떨어지잖아요. 이유가 왜냐면 온도는 그거잖아요. 모두가 관심이 있고 블랙락에서 음. 투자한 코인이래. RWA 메타가 묻어 있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네.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나중에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음. 알겠습니다. 뭐, 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아니 그러면 왜 추천하죠? 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정말 좀 너무 가능성이 없는 그 테마가 아닌 코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 이게 뭐 팔고 갈아타라 이런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너무 희망적인 얘기 혹은 뭐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좀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뭐 현실적인 시나리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나쁜 거부터. 비트코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알트코인 포함입니다. 암호화폐 쪽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좀 어떤 악재들이 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네, 갑자기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이 내려가고 극우 네, 세력이 득세하고 유럽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쵸. 유럽에 있던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달러를 다 살려고 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요즘, 올라가겠죠. 맞아, 요즘 안 그래도 환율도 안 좋잖아요. 강달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은 위험 자산에 갈 돈이 없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대. 그러면 이제 네. 코인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끝나는 거다. 쉽게 해서 그냥 우리가 코인 자체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돈이 네, 없는 요번도 음,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유동성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DB투자증권의 문홍철 팀장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뷰가 좀 많이 맞아요. 근데 그분도 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오로지 주식과 코인은 유동성이다. 미국에서 얼마큼 돈을 푸느냐, 시중에 돈이 얼마큼 음, 많이 있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낙수 효과에 의해서 위험자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서 마운트 곡수나 뭐 이런 뭐 코인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동성만 들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불가능인데 뭐 다 사면 되지. 맞아요. 테라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그때 터졌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11만 몇 개를 던졌지만 나중엔 네, 60%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말라가는 거시경제 상황이 오면 저는 음.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작가님,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유동성인 거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지금 물론 미국이 좀 경기가 꺾여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갈 거라고 하지만 다시 막 물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 간다고 하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뭐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뭐 한 6, 70%까지는 충분히 빠진다고 보죠. 그러면은 지금 8,600만 원 하는 게 뭐 한 6천만 원 이렇게 뭐 5천만 원 갈 수도 있는 겁니까? 2천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대까지요? 네. 아, 왜냐하면 와, 저번에 고점이 저희가 8,600, 8,800이었었잖아요. 네, 21년의 고점이요. 그죠? 그쵸, 그쵸. 이번에 저점이 2,100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라면 그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시즌 종료다. 상승장 없다. 상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물가를 네, 못 잡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유동성 공급보다는 물가를 잡으러 금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 그쵸. 대외적인 변수가 유럽도 좀 안 좋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시즌 종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10%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럼 10% 이하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모든 걸 돈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도 보면 지수가 안 나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도 밤에 PCE 지표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잘 네.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음, 금리 인하를 하려고 민주당에서 음, 어느 정도 지표를 계속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통계 마사지를 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가 다시 올라서 물가를 못 네, 잡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세지고 달러의 음, 가치가 세지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달러 지수가 네.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최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달러가 강달러가 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 부분도 조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러의 가치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안전자산을 사러 가야 돼. 그럼 미국 달러를 사고 미국 채권을 사야 돼. 그럼 또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AI주 같은 나스닥 주식들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 어느 정도 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살 수는 네. 없잖아요. 작가님 근데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라서 금 같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나 주식 기술주를 팔고 비트코인을 사게 될 거다. 뭐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 우리의 바램일 뿐이고 음, 아직까지 진짜 그냥 금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아직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거의 나스닥을 완전히 추종하진 않지만 보통은 네. 우리가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으면 두세 달 이내에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러 간다고 보통 통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기대하는 음, 것도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굿다비를 맞아서도 최고점을 찍으러 간 것처럼 저희도 음, 그걸 비슷하게 추종하지 않을까. 음, 아직은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골드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맞긴 맞는데 음, 그렇게 안전자산은 미국 채권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자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또 저 이스라엘이랑 저기 뭐 뭐 하마스. 이란을 넘어서 또 막 헤즈볼라인가요? 또 요즘 어, 뭐 또 전쟁 날 수도 있다 하면서 또 지정학적으로 이게 얘기도 있고 북한이랑 또 러시아도 뭐 동맹 군사 동맹 맺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전쟁은 비트코인에 좀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오히려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좋았어요. 네. 아, 3차 여태까지. 대전이 나거나 아주 큰 전쟁이 아니면 전쟁이 나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있죠. 왜냐면 음, 비트코인으로 자기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도주할 수 있고 결제할 수 네. 있는데 음, 전면전이 문제가 난적은 없으니까 큰 전쟁만 네. 아니면 오히려 국지전은 비트코인에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럼 큰 전쟁은 왜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그때는 세계 경제가 다 망할 거니까. 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죠. 위험 아유,核핵전쟁 자산이니까. 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이유도 없고요. 그건 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뭐 동맹도 맺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네,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음, 그, 그러면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하고 북한이죠. 그쵸, 그쵸. 서로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이번에 맞아요. 위협을 느끼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죠. 왜 그럴까요? 음, 중국이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또 이게 또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거를. 그럼요. 러시아가 음, 우리나라를 오히려 필요로 하거든요. 러시아는 반도체 때문에 음, 그렇고. 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뉴스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언락이 되는 알트코인 물량이 많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하나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좀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좋아했던 뭐 세이, 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옵티미즘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아비트럼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새로 나온 코인 중에서 요즘 문제 중에 뭐냐면 또 쉽게 얘기해서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가 너무 투명성이 이제 확대됐어요. 사람들이 어, 똑똑해지는 바람에 네, 물량이 언제 풀려, 얼마큼 풀려 이걸 투명하게 또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량이 풀리니까. 그래서 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니어 프로토콜이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겠지만 물량이 95% 이상 다 풀렸거든요. 음, 그런 애들은 지금 더 이상 풀릴 게 없잖아요. 언락이 안 되니까. 그쵸. 물량이 90%가 남았고 지금 10% 풀렸는데 10,000원이에요. 그 음, 다음 달에 지금 풀린 물량의 50%가 또 풀려요. 이렇게 된 좀 음, 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 정말 아, 사실은 정말 불장에서는 그걸 다 이겨내고 가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조금 피해야겠죠. 그래서 아, 제가 예전에 세이나 수위를 못 샀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물량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외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전쟁, 전면전 나고 할 때 이런 알트코인 물량 풀리면 정말
알트코인 뭐 박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코인들은. 왜냐면 계속 풀리니까.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고 반감기 상승장이 오지 않은 시즌 종료 확률은 한 10% 미만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아니다 그런 의견이 과거 반감기나 이런 하락 조정장에도 이렇게 시즌은 끝났다 하는 좀 여론이나 그런 기사들은 많이 있었나요, 전에도?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승장에도 항상 2, 30%의 조정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비트코인 한 20% 떨어졌을걸요? 맞아요. 18%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막 패닉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18%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알트가 네,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트를 많이 알트코인이 사시니까. 50% 떨어졌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95%가 비트가 없고 알트만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가요? 비트가? 예. 그러니까 한국은 알트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거래량 1등은 업비트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없고 대부분 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저희 경험에 음, 의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알트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빠지면 샌드박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빠지면 나중에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음, 잘만 고르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나도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데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죽으면 괜찮으니까 사실은 서로 위로를 드리면 음, 코인 좀 다 잘한다는 사람도 요번에 급격한 알트코인 하락에서는 못 팔고 응? 네, 그냥 사실 기술을 못하고 지금 다 맞고 가는 중인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돈만 음, 물린 거 아니니까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그 시간이 저희는 8월 달 정도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6월 말이니까. 네. 작가님의 이제 공동 저술을 하신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서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조정기 때 겪으셨던 일화들이 진솔하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 뭐 이더리움 뭐 마이너스 95% 맞으셨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을 읽어본다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떠날 때, 음, 개민들이 패닉할 때, 제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탐욕 지수가 요번에 처음으로 30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처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는 아, 그때 이더리움을 100만 원 샀거든요. 네. 공포의 삶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지금 그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공포 탐욕 지수에서 공포나 극단적 공포에 사면 대부분 수익입니다. 그래서 음, 모두가 떠나고 관심 없을 때 미리 사놔야 되거든요. 미리 사야 된다. 알트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고, 응? 음, 아무도 지금 이제 끝났어라고 할 때가 보통은 다시 시작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85%가 빠지면 사람들 다 음, 던졌겠죠. 다 던졌죠. 끝났다고. 네, 근데 그때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왜냐면 음, 상승장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하락장 중에 조정인지, 네. 대세 하락장 중에서 잠깐의 상승 후 또 다시 하락인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반감기를 지나서 아직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은 여름에 있고 상승장 중에 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음, 원래는 반감기 다음 연도가 여기까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처럼 사이클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크게 네. 보잖아요. 네. 상승장기의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파란 불이고 힘들 때 조금씩 담는 연습을 하면 무조건 파란불에 산다. 빨간불에 판다. 끝났다. 음, 그리고 비트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비트를 몇 개 음, 모으냐의 싸움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훨씬 좋은 음, 거죠. 제가 지금 좋아하는 코인 중에서 AI 코인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쵸. 하냐면 사거든요. 왜냐면 지금 AI 태만데 뭘 대신 음, 개수를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지금 팔자가 아니야. 알트장은 3개월 이내에 끝나. 그 음, 상승장 3개월에만 난 잘 팔면 돼. 라는 마음 음, 가지고 지금 제가 코인을 조금씩 모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모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도미노스가 네. 상승하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한 번도 안 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7월 4일 날 이더리움 ETF 된다고 하고 7월 달부터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한다고 하고 네. 선도 그러면 시즌 종료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겠죠. 그러면 그 작가님의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를 좀 읽어보면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승장 속의 조정이다를 그래도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알겠어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질 만한 지식이나 그런 사례들이 좀 들어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서 코인을 모아가면서 저희는 21년도를 기다렸거든요. 네. 왜냐면 17년도가 상승장이었으니까 저희는 4년 후에 21년에 상승장이 올 거야
하는 음, 판단으로 그래서 코인을 모아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비트코인 끝났어. 4년 주기가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우연히 가는 것 뿐이야. 음, 하지만 다시 반복이 돼서 저희가 탈출을 했던 것처럼 요번에도 저희는 주기가 어느 정도는 땡겨줄 수는 있지만 주기가 안 온다고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네, 개인적인 판단은 ETF 때문에 주기가 6개월 정도 땡겨져 왔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 음, 말이나 내년 초에 상승장이 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만 잘 버티고 모아간다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됐는데 팔 수 없잖아요. 그죠. 버텨야지. 앞으로 비트코인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비트코인 막 팍팍 가격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는 좀 어떤 그것들이 있을까요, 호재들이?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데요. 이더리움 ETF가 되고 7월 네, 4일 된다고 하니까 ETF가 되고 기관의 자금이 이더리움과 ETF에 골고루 들어오고 또 7월 음, 달부터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게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이든이 많이 밀려서 자산 음, 시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풀고 그런데 네, 바이든이 지고 네, 트럼프가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네,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나는 이제 비트코인 좋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제 SEC 위원장도 게리 겐슬러에서 SPX 같은 이제 좀 친화적인 위원으로 바꾸고 그래서 음, 솔라나 ETF를 오늘 보면은 바네크에서 솔라나 ETF를 지금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어, 했으니까 솔라나가 되면 솔라나 갭들에 있는 코인들 저쪽 잘 가겠죠. 그쵸, 그러면 솔라나만 될까요? 나중에 리플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그쵸, 대형 알트코인들도 이제 묶어서 ETF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ETF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음,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블랙락에서 우리 ETF를 파는데 음, 기관들한테 팔고 있어. 대신 우리 네, 기관들 교육하고 파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6월 달에 음, 있으니까 3분기부터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 음, 네, 7, 8, 9에 큰 기관들, 연기금, 뭐 소방기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학기금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학교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상승장이 또 엄청 커질 수 있겠죠. 거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야 나는 이제 네 힘들었으니까 금리 인하 해. 왜냐면 나는 이 음, 부동산 살려줘야 돼. 상업용 부동산 이런 거 살려줘야 되니까 나는 부동산 부자니까 금리 인하 해. 그래서 2%까지 금리 인하 쭉쭉쭉 해주고 부동산 팍팍팍 주고 그러면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때는 뭐 3억 막 시대 스카이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뭐 얼마나 할까요, 가격? 3억 정도 한다니까요. 3억 정도 그냥 간다. 네, 3억 정도 가면은 BT가 3억 가면 이더는 3천만 원 가는 거거든요. 10대 1 비율이니까. 이더가 3천만 원 가면 나머지 알트들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혹시 뭐 10배 갈 수도 있겠네요. 10배가 뭐예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더 이런 갈 그 수도 있, 희망이 근데 트럼프가 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급격하게 상승할 거 아니에요. 떨어질 네. 때는 더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게 뭐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 폭락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그때 3억에 잘 팔고 나오고 음, 폭락할 때 만약에 뭐 4천만 원, 5천만까지 떨어지면 그때 또 네. 사면 되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팔고. 잘 팔 수 있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표 수준이 어, 딱 되면은 팔고 떨어지면 네.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 봄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사는 거죠. 그럼 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술술 풀려나가고 금리 인하하고 경기에 좋고 뭐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확률은 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최상은 한 50% 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50%. 그래도 되게 왜냐면 높습니다, 확률이.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되겠더라고요. 확실하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 토론 결과가 있었죠, 오늘 네. 새벽에. 예. 네. 미국 대선 토론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코인니스에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67%, 바이든이 22%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음, 되면 트럼프 그 자체의 성격 자체가 오히려 협상을 하는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쓴 책들을 보면 자기는 협상, 부동산 원래 업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는 확실히 받으면 확실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폐에 이렇게 쉽게 해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확실히 뭔가를 주려고 할 거예요. 그 유동성을 주려고 하는 거고, 또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왜냐면 네. 상업용 부동산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음, 그러면 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거고, 유동성을 처음에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유동성을 주게 되면 최끝단의 자산이 AIZ와 비트코인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암호화폐. 네. 그럼 우리는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선님, 근데 이렇게 유동성 주고 가격이 오르면 아까 말미에 그 대신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유동성을 주고 금리 인하를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한 번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
쉽게 해서 후반기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원웨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한 방향으로. 네, 쉬겠죠. 4년 주기에서 떨어지겠죠. 네, 비트코인의 겨울이 찾아오겠죠. 비트코인뿐만 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한 번은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이 또 좀 한번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이 한번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음, 많이 오르고 많이 빠져야 저희는 더 좋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면 되니까. 그쵸, 그쵸. 작가님, 그럼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최상의 시나리오, 비트코인 3억 가는 시나리오 확률을 50% 높게 봐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나머지 50, 뭐 아까 저기 비트코인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0% 미만 보였을까? 나머지 또 한 4, 50% 정도 되는 좀 다른 뭐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트코인 2억이에요. 아, 비트코인 2억 간다. 전에 이 네. 비트코인 2억은 확정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죠. 네. 2억 그럼 정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쨌든 지금 전고를 한번 뚫고 다시 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한 번 네. 더 가기 시작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내년 초까지는 뭐 3, 4월까지는 2억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비트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좀 가격 측면에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에 그만큼 빨리 상승하는 만큼 빨리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이든은 뭔가 좀 현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물가도 음, 확실하게 잡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민자 정책도 그렇고, 지금 본인이 했던 그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인기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연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음, 이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려면 눈치를 안 보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동성을 주는 것보다는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음, 유동성 공급이 좀 줄고, 물가 잡고, 그다음에 고용 잡고, 뭐 이민자 받고 하면서 뭔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는 저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바이든이 음, 암호화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네. 음, 게리 겐슬로 하는 거 보면은 항상 뭐 때려잡으려고 하고 고소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도 이더리움 ETF 자체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잖아요. 네, 트럼프한테 밀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이든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트럼프가 좀 음, 더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선언을 했으니까 저한테 좀 음. 더 친화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또 7월에 그 조만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뭐 S1이라고 해서 어떤 서류적인 절차 승인이 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완벽하게 비트코인 ETF에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더리움 ETF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우리가 ETF 상품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에도 GBTC처럼 GET, ETC가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음, 이더리움도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을 기관이 좀 싸게 산 물건 그 이더리움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음, 그거를 이제 이쪽에다 던질 수도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ETF가 됐는데 많이 오르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던져서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하락이 있었죠, 오히려. 네, 네. 그래서 2, 3주 정도는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래서 원금을 현금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때 3분의 1 정도는 이더리움을 사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럼 이더리움을 뭐 조금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에 있는 그 ETF S1 승인,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사도 될까요? 아니면 뭐 하락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님?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네. 기대감으로 오는 거였잖아요. 네. 되고 나면 좀 하락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음. 있겠지만 저는 8월 전에 이더리움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서 일부를 이제 구매를 완료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이더리움 ETF가 지금 승인이 됐다고 하지만 뭔가 서류적인 절차가 남아서 실제로 이더리움 ETF에 미국의 어떤 기관들의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S1이라고 해서 이제 승인이 되는 게 7월 4일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에릭 발추나스가. 그러면 보통 네. 우리가 그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맞았어요. 비트코인 음, 마찬가지. 그러면 네. 7월 4일 정도부터는 어쨌든 이더리움이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긴 했잖아요. 근데 네.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요번에 ETF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쉽게 해서 스테이킹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이더리움을 사서 거래소 내버려 두면 스테이킹 이자가 있거든요. 그쵸. 이자가 있죠. 3% 4%.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걸 포기하고 기관이 그냥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많이 살 건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그냥 저희처럼 스테이킹을 기대하면서 살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건 아주 네. 긍정적이죠.
근데 스테이킹이 없으면은 그 이더리움 ETF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ETF를 사면. 네. 그럼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번에 원래는 이 스테이킹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네. ETF 신청했었는데 이제 음, 그거를 개개인사가 빼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또 다시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네. 이더리움 그걸 또 승인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킹을 포함한 상품을.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더 네.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대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음, 미국 대선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고 프랑스 대선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제를 네. 알면서 코인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프랑스 대선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우가 득세를 하면 후세계를 득세를 하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 이제 극우가 야 이제는 우리 유럽 EU에 있을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러면 음, 유럽이 분열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 유로화를 믿을 수 없으니까 달러로 바꿔놓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음, 자산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다 미국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선들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코인 투자만 할 때 코인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매크로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왜 네. 9시 반에 PC 지표를 왜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쵸, 차트만 봐야 그쵸. 되는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선, 뭐다 좋아요. 21선, 201선 다 좋긴 한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미국의 음, 정책, 지표 발표, 그런 것도 우리한테 더 영향이 더 많이 미치잖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코인 자체의 이슈도 있지만 매크로적인 것도 사실은 다 보면서 봐야 되지 음, 않을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RSI도 보고 MVR도 보고 그죠? 뭐 어떤 지표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조 지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할 네.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인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큰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 지금 대세 상승장인 거야? 음, 하락장인 거야? 미국에서 돈을 준다는 거야? 아니면 음, 지금 줄인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네. 투자에서 가장 우리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음,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5월 달, 6월 달에 미국에서 유동성을 줄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네. 4월 달 비중을 반으로 줄이려고 제가 마음도 먹었고 제 음, 나름대로 빼기로 했는데 4월 1일 날 또 하락을 하니까 안 네. 넘기겠지? 근데 계속 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그때 못 팔았거든요. 지금 후회되는 게 네. 뭐냐면 그때 계좌에 지금 보면은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사실은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네. 거를 이제 경험 삼아서 다음번에는 음,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수하자는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지금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반기에 분명히 시작되니까 지금 상승장 속의 조정이다. 우리는 버티면 된다. 요렇게 오히려 좀 추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더리움을 매일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오늘도 샀고 또 내일도 살 거거든요. 왜냐면 음, 제가 대세 하락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이든 얘기라고 사죠. 해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지금 계속 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상승이 네. 남아있다. 시중 정도는 음, 아니다. 그리고 투자사들이나 아니면 코인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다들 공포에 떨고 지금이 음. 떠날 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사실은 상승장에서 조정 끝자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작가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정도인 하는 지금 알트코인은 평균 몇 퍼센트 정도씩 좀 떨어졌을까요? 지금 한 50%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알트코인은 보통 보면 이더리움도 알트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거의 안 빠졌죠. ETF 어, 때문에. 맞아. 이더리움은 뭐 10% 정도 빠졌나요?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두 달 전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좀 올라 음, 있거든요. 두 달 전에 맞아요. 그 비해서. 상승했던 분을 반납한 거지 사실 빠진 건 네. 아니죠. 그 전 두 달 전에 네. 비하면. 근데 알트는 지금 3월 달이 거의 제일 불장이었었거든요. 3월 네. 말까지. 그러니까 그때에 음, 비해서 지금 알트는 50%, 심한 건 70% 빠졌거든요. 음, 온도 같은 경우는 안 빠진 경우도 있고. 네, 왜냐면 테마를 잘 타는 코인들은 안 빠진 것도 있고. 왜냐면 알트코인의 시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좀 덜 빠지고 네. 자발자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은 더 많이 빠지고 음, 민코인은 더 빠지고 그쵸. 그러니까 민코인 중에 시총이 큰 것들은 안 빠지겠지만 새로 태어난 애들은 뭐 더 많이 빠지고 오늘 음. 대선 토론회 끝나고 바이든 민코인이 많이 빠졌대요. 아,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 밈코인이 있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도 어, 있고 그래서 일단 요번에 알트코인은 한 50% 정도 음, 급격하게 빠졌는데 급격한 네. 하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음, 알트코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테마만 잘 타고 어느 생태계 코인인지를 본인이 잘 판단해서 좋은 음, 걸 잘 선별해서 정말 요번에는 더 잘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지난장보다.
작가님, 그럼 알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뭐 50%씩 빠진 것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뭐 아까 작가님도 얘기해 주신 우리나라 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안 한다라는 뭐 통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면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알트코인 물려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원처럼 경험이 많은 이제 알트 투자자들은 일단 오히려 지금 처음부터 포트 구성을 탄탄한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코인 뭐 3개, RWA 뭐 3개, 그죠? 뭐 그런 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 거 중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좋은 것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되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 테마에 맞는, 이번 장에 맞는 코인들을 선택을 했다면 오히려 기다리고 바이더 딥이라고 음,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이 코인을 좀 더 주워 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바이더 딥을 하면서 자꾸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는 지금 시즌 아웃이 아니고 시즌 종료가 아니고 난 이 코인이 자신 있어. 음, 라고 하는 코인들만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음, 장에 미믹스가 나는 갈 거야. 네, 미믹스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600원이 400원이 되기도 하고 만 원 가는데 8천 원 가기도 하고 네, 그냥 끝까지 2만 8천 원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하락하고, 중간중간에 출렁임이 있을 때 나는 리메이드라는 주식이 갔으니까 리믹스라는 코인이 갈 거야. 주식이 가면 반드시 코인도 가. 펀더멘털이 음, 괜찮으니까. 그래서 음, 본인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어야겠죠. 또 나는 AI 코인이 왜 가냐고 하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음, 모든 측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를 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음, 만약에 분점이 없다면 AI 코인이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음, 테마를 같이 타고 가니까. 그럼 나는 AI 코인 중에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코인을 골랐으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개수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이게 강철 멘탈로 가야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또 이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서 알트코인으로 작가님이 투자를 하셨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보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그런 경험담을 적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 저희 시청자 알트코인 투자로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좀 뭐 마음의 위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투자로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책에 보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그 시가총액 이익 코인이 마이너스 90% 이상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쉽게 해서 200만 원짜리가 150만 원 되면은 있는 돈 음, 뭐 그죠? 3분의 1 넣고 200만 원 음, 되면 뭐 반 넣고 50만 원 되면 음, 있는 거 다 넣고 30만 원 되면 뭐 이렇게 막 돈을 통째로 크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하락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음, 경우는 말씀드린 상승장의 조정이니까 하락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매일 사는 것처럼 잘게 쪼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네. 믿고 있어. 아니면 나는 솔라나를 믿고 있어. 어? 네. 나는 내가 AI 코인 중에서 랜더를 믿고 있어. 아니면 나는 델리를 음, 믿고 있어. 투자 수단 네. 아닙니다. 내가 믿는 코인이라면 사실은 떨어졌을 때 개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 개수를 늘려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음, 강조하는 게 지금 가격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알트 나는 맨 마지막에 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트장은 3개월밖에 음, 없어. 난 3개월 이내에 잘 팔고 나오면 되는 거야. 네. 어차피 알트는 펀더멘탈은 없어. 어차피 나는 비트나 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오르면 팔고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으로 그냥 알트를 샀잖아요. 그 3개월을 기다리는 거죠. 안 음, 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더리움을 반을 담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저희 현재 판단으로는 ETF도 되고 기관 자금도 음, 들어오고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가 2억이 된다면 저희는 2천만 원까지 갈 거니까 음, 현재부터도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500만 원하고 네. 2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네. 알트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만 음, 고른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한 번에 물을 타지 마시고 잘게 잘라서 탄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200만 원 됐는데 190만 원부터 물을 타면 안 되고 최소한 네. 반이라도 떨어졌을 때부터 물을 좀 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경험이 없었던 거거든요. 너무 빨리 탔다. 작가님, 또 알트코인 얘기해보다 보면 지금 이렇게 뭐 50%, 60%, 70% 떨어진 코인도 있는 반면에 별로 안 떨어진 코인,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알트 중에는 온도 파이낸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가격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뭐 이런 코인들은 왜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작가님? 지금 보면 이더리움도 안 떨어졌고요. 텔레그램 코인 중에 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코인은 음.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나요, 토코인은? 네. 그리고 온도 코인도 있거든요. 전 텔레그램 코인 톤이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봤어요. 네. 현재 플러스 30%예요, 걔는. 오히려 늦게 올랐군요. 샀는데도. 2달 전에 샀는데도 걔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테마가 있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블랙락이 온도를 통해서 RWA 실버전에 토큰화를 한대. 블랙락이 네, 투자한 코인이래.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선도하는 기업은 블랙락이잖아요. 네, 그러면 블랙락이 투자한 코인이래. 음, RWA인데 시가총액도 괜찮고 펀더멘탈이 좋대. 그러면 얘는 끝까지 가는 거죠. 왜냐면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잖아요. 좀 근거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그리고 톤코인도 텔레그램 코인이래. 텔레그램 지금 저도 텔레그램을 하니까 텔레그램에서 쉽게 해서 이 톤코인을 쓴다고 해. 그럼 펀더멘털이 음, 좋죠. 텔레그램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펀더멘털이 있는 코인들은 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번 장은 센 놈이 더 많이 가고 가는 놈이 가고 음, 하락장에 반등이 빨리 오는 애들이 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코인을 갖고 있는데 떨어졌는데 반등이 좀 약하고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은 사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것을 포트의 음, 재조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치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좋은 코인이 떨어졌을 때 제 코인을 팔아서 좋은 코인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코인을 새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아니 음,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안 떨어졌어? 그럼 얘는 네. 사실은 상승장이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 그러면은 좀 우리가 포트에 재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중에 그래도 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담으면,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정말 막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상폐되는 그런 코인의 확률을 좀 줄이려면 어떤 기준으로 좀 매수를,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 좀, 그래도 괜찮은 알트코인을 좀 찾아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개발자 활성화 지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코인이 누가 어떻게 지금 개발을 잘하고 있는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자가 누군지, 응? 음, 지금도 계속 개발자 활성도에서 개발을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사라고 하잖아요. 뭐 쉽게 해서 캐피탈이냐,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서프리 투자했느냐, 투자사가 누군지, 쉽게 해서 테마에 있는지. 얘는 네. AI 테마야, 게임 테마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투자사가 누구냐, 그다음에 음, 누가 개발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음, 어느 테마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유튜브 음, 말만 듣고 사면 안 돼요. 유튜브 말만 믿고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을 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팽돌이님 제가 말 믿고 뭐가 좋대 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확인을 해야죠. 그 안필호 작가가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좋다고 했어요. 그럼 온도를 찾아봐야죠. 음, 시가총액이 얼마고 코인마켓에 가서 어느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고 음, 지금 개발 잘하고 있는 건가? 캐피탈이 누구누구가 붙어 있는지 시가총액은 음, 얼마인지 지금 처음에 차트에 상장할 때 가격은 얼마고 지금 얼마까지 왔는지 그 내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 나는 10,000원에 팔 거야 5,000원에 팔 거야 나는 2배면 팔 거야 뭔가 그 본인 목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것들 정확하게 정해야겠죠. 작가님,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겠고 봐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비트만 사면 될까요? 아니면 뭐 이더리움까지는 괜찮을까요? 이더리움을 사야죠.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 비트가 아니라.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더리움이 방어력도 좋고 수익도 좋고 그리고 음, 비트코인도 많이 안 올라. 지금 음, 현재 테마는 이더리움이잖아요. 코인 하나만 사면 뭐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2달 전, 3달 전에 항상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직. 음, 그 근거도 말씀드리면 RWA라고 해서 실버전에 토큰화를 해요. 그죠? 네. 그럼 최대 수혜 코인이 뭘까? 온도일까요? 어딜까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인가요? 오, 그냥 블랙락에서 비들이라는 토큰화 펀드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좀 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누구 기반에서 가냐의 대장이 누구냐죠. 이더리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 이더리움이 더 이런 RWA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더 생태계 구축될수록 이더리움 그 댐 내에서 뭐가 자꾸 개발된다면 이더리움이 더 오히려 제일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개만 산다면 이더리움이죠. 그럼 조금 내가 그래도 이더리움만 사긴 좀 무섭다. 이런 분들은 비트 반, 이더 반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어쨌든 코인을 한번 들어왔는데 음, 수익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더가 음, 비트는 가봐야 2배인데 네. 음, 본인의 판단해 보시죠. 그렇군요. 작가님, 그럼 끝으로 저희 그 DCA 전략, 적립식 투자 전략 있잖아요. 지금처럼 네. 비트나 뭐 그 이더리움 가격이 좀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금씩 모아나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평범한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분할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매수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의미가 있죠. 저 지금 그러니까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가 매일 이더리움 사요. 그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적립식 대신 투자.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지금 가용 현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네, 그거를 지금 30일을 쪼갰잖아요. 그래서 어떨 네, 때 올라가면 10만 원 사고 떨어지면 100만 음, 원 사고
음, 올라가면 또 20만 원 사고, 많이 떨어지면 또 100만 원 사고 해서 30일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나눠놨어요. 음, 음, 오늘도 샀고, 내일도 살 거고, 언제까지 살 거냐면요. 쉽게 해서 저는 상승장이 이제부터 비트가 거의 도미노스가 지금 이제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야 라고 할 음. 때까지는 이더리움을 계속 살려고요. 아, 그렇군요. 아직은 다 사야 될 때다. 그렇게 분할로라도. 저는 이제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돈이라는 건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 음, 왜 힘드냐면 돈이라는 거는 제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세 개가 합쳐져야만 저희가 음,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로소득이든 장사든 뭐든 간에 돈을 음, 우리가 얻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신적 에너지, 육체적 에너지, 시간이라는 세 가지를 다 쏟아부어서 돈을 만들었는데 투자를 해서 돈이 자꾸 녹으면 저의 돈 계좌가 자꾸 녹으면 그냥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쵸. 제 정신적 에너지가 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게 막 음,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이 없어지면 굉장히 피곤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그쵸. 다 모두 다 피곤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 어려움과 피곤함을 견뎌낸 자만이 부를 네,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음, 힘들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 판단에는 제가 틀렸을 수 있겠지만 시청자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정말 상승장정의 조정인 건지 아니면 시즌 네, 종료인지 아니면 팔고 나갈 건지는 본인이 판단을 몫이지만 잘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게 돼 있으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꼭 큰 수익 얻어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 저자이신 팽돌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